그 구글에서 이제 PDF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보고서라는 걸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네. 이제 구글이 24 곱하기 7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는 밤이나 낮이나 일정한 전기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만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고 주 7일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내내 카본 프리로 공급할 때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맞습니다. 않고 제공한다. 네. 이 말이죠. 그래야 드디어 카본 프리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잠깐 카본 프리였다가 또 밤에는 또 화력발전소 신세지고 하는 네.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카본 프리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글이 10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 센터들에서 전력 공급 현황이라는 걸 보고하면서 이제 체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F100의 두 번째 가장 큰 의미는 여기서는 카본 프리 소스로 원자력은 반드시 카본 프리 소스다 라고 원자력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자력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따로 이제 발췌를 네, 해갖고 왔는데요. 네, 좀 읽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카본 프리라는 거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것이다 해놓고 예로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이오매스. 예. 별도의 문장으로 원자력 또한 카본 프리다라는 네. 제가 언더라인을 해왔는데 이게 이걸 갖다가 별도로 강조한 거야. 여기서 그냥 콤마로 해놓고 뉴클리어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고서에서 별도 문장으로 썼다는 건 이 보고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자원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제 구글이 인정한 대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CF100을 결정하면서 구글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었잖아요. 네. 그 사례들도 우리 요새 국민들께서 워낙 박식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전문가의 이상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요 그래프는 이제 초록색 띠로 보이는데 실은 요거 이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자정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요 시간대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이만큼의 전력을 1년 동안 이제 필요로 한다. 요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초록색 리니어블로만 그러니까 이제 카본 프리입니다. 리니어블이 아닙니다. 카본 프리입니다. 카본 프리로 다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그 구글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0년 이상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구글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드에 있는 것도 사서 쓰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실은 이제 초록색 띠가 있고 이제 희끗희끗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록색 띠는 이제 카본 프리가 많았었던 거고요. 희끗희끗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만색이면 이제 카본 베이스드 석탄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하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고 초록색이면 이제 배출이 안 되는 건데 원자력도 포함입니다. 그때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비록 이제 비교적 초록색이 좀 보이는데 밤 시간대 이런 때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년 운전해봤더니 잘 안 되는구나. 이건 원자력도 포함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이 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태양광이 공급되고 있는 중간에도 띄엄띄엄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동안에 다른 어떤 발전원이 수거를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전원이 준비 중이어야 된다는 거랑 얘네들이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의 운전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제가 그 나라별로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좀 몇 개 한 5장 정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핀란드 사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네. 예, 초록색이 많으니까. 비교죠. 예, 근데 네. 여기서 핀란드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CF100을 유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사례로 보이면서 그 이유로 이제 뭘 됐냐면 원자력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유가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수력도 많잖아요. 그렇죠. 핀란드. 예, 예, 네. 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미국이죠. 여기도 이제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나마도 야간 시간대에는 이제 원자력이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에 언급이 돼 있고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검정색 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검정색 점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그 다음에 석탄처럼 이제 카본 베이스드 된 거죠.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초록색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본 프리가 상당히 많구나. 그런데 이렇게 까만색과 하얀색이 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갑자기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모두 안 나와서 드디어 석탄이나 LNG를 막 떼야 되는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막 생기고 또 하얀 점들도 많이 생기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발전원에 켰다 꼈다 부담을 많이 주는 발전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이오와인데 요거는 아까 네덜란드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필요한 전기는 요만큼인데 여기 파란색 진한 걸로 보이는 거죠. 풍력이 나올 때는 한 3배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발전소는 다 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꺼도 안 되면 다른 나라로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주로 넘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풍력이 안 될 때는 전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오와는 풍력이 굉장히 많은데 나올 땐 너무 많이 나오고 안 나올 땐 너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식의 얘기가 돼 있냐면 만약에 풍력이 많은 동네라면 이번엔 다른 자원, 태양광이나 지오서멀이나 이런 걸 해야지 풍력을 더 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100배를 해도 맞습니다. 안 나올 때는 제로는 똑같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할 때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걸 갖다가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네. 어느 하나만 가져가는 거는 안 된다.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이제 권장하고 싶지도 않다 하는 너무 얘기가 이제 리스크가 여기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가야 맞습니다. 한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타이완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100% 까마네요. 네, 저기 수치 까맣게 보이지만 수치로는 2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그 카본 프리인 거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0%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완에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예가 보여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석탄 이런 것도 부전자원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도 부전자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태양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완도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면서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기 어려운 나라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얻어지는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리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리백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아리백을 안 하는 기업의 물건을 안 사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무도한 짓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재생에너지 상황이 틀린데 예컨대 이제 우리 많은 활동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뭐 양탄자를 만드는데 그 어린 노동자들 뭐 10세 이하의 어린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싸게 만든 것들은 팔아주지 말자 이런 거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게 그거는 어린애들을 안 쓰면 그만인 건데 우리 저희 재생에너지가 안 좋은 동네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은 다 망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네. 이 모든 문제에 많은 그 국민들께서, 저도 사실 처음 이 전력을 모를 때 그걸 이제 의문시했는데, 왜 이 그 간헐성, 네.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조정할 수 없나? 그 전력은 필요한 만큼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과도하게 공급되면은 뭐 어딘가 타고 있는 거고요. 네. 부족하도 문제가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수요에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예컨대 네.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소 몇 개를 더 가동을 하고, 수요가 줄면 발전소 몇 개를 줄여주고, 이제 수요 맞춰서 네. 가동을 해야 되고, 이제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급이 아니, 많이 이제- 나오면 뭐 더 쓰라 그러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근데 수요에 맞춰야 그 되는 미개국이 거죠. 네. 전기의 빈곤국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220V 60Hz라 그러면 60Hz라는 건 진동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인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전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발전소의 사이클이 똑같아야 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어떤 발전소는 느리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반대로 180도 차이가 위상 차이가 나버리면 충돌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 모든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의 사이클은 60Hz를 똑같이 같이 맞춰줘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풍력은 이게 돌아가는 이제 그 발전기니까 속도를, 그 사이클을 만들 수는 있는데 바람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게 60Hz를 일정하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류로 전환을 해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죠. 바꾸고, 이제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직류. 직류로 해서 네. 교류로 바꿔서 이제 송전망에 네. 태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그 우리가 이 구글에서도 그렇고 변동성 자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는 변동성 variable 소스라고 하죠. 변동성 자원이라고 하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60Hz로 365일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해서. 이건 이제 그 기저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펌 소스라고 하고요. 요런 이제 variable 소스라고 하는데 실은 만약에 펌 소스가 많아지면 이제 너무 많아져서 전력 수요보다도 높아지면 문제가 있고요. 네. 이제 최고 전력 수요보다 낮은 상태로 펌 소스가 많아지면 이제 국가적으로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네. 공급되고 그다음에 싸게 공급될 수 네. 있는 게 있고요. 베리어블이 많아지면 변동성이 많아지면 그 변덕에 맞춰줄 다른 네. 발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것들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발전소도 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네.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독일이 대표적으로 탈원전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자기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그 성공의 네. 하나의 증거로 늘 내세우는 게 우리는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돈은 못 벌고 있죠. 근데 아니 제가 보니까 수출을 하는 게 자기네 원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덤핑으로 막 급해가지고 이 전력을 당장에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전력망이 다운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막 주다가, 심지어 이제 한동안은 공짜로도 막 주다가 네. 어떤 데는 돈을 얹어서 팔더라고요. 그렇죠. 제발 가져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에 낭비하는 비용이 2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좋은 나거든요. 표현 쓰셨는데 네. 이제 덤핑이라는 네. 표현 쓰셨는데 덤핑을 던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은 그 우리가 덤핑 그럼 싸게 판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태양광이나 너무 많은 풍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치곤란하니까 처치곤란하니까. 옆 나라로 덤핑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산다 그러면 싸게도 주고 마이너스로도 주고 돈 네, 얹어줘가면서도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번에 옆 나라들이 그러니까 체코랑 폴란드가 이제 인접한다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안 받을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유럽은 다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오는 전력망을 직류로 전환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받게. 있도록.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기가 안 나올 때 느도 쓰다가
뭐 갑자기 많이 나오면 막 주는데 그 전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 전력망이 네,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글에서도 나왔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지고 네. 안정되게 가는 게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좋은 에너지거든요. 네. 잘 써야 되는 에너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장사 속이 너무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태양광 하나만 너무 많이 판다든지 네. 뭐 이러다 보니까 햇볕 좋은 날은 너무 많은 전기가 생성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막 생기는 거죠. 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전력 수출국이 됐다 이런 그 아주 낚시성 네. 홍보 멘트에 이게 출연합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까 그런지. 이게 네. 수출이 아니라 네. 완전히 지금 뭐 덤핑인 이거 거예요. 덤핑 어떻게 이거를 처치곤란해가지고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그 간헐성을 그 해결할 때 왜 그 저장에 뒀다 쓰면 안 되냐 네.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ESS가 그 이제 해결 솔루션의 하나로 제시가 됐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에너지 저장 전력 저장 장치가 그렇게 기대만큼 이게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제 우리 양수 발전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수력 발전인데 전기가 남아도는 시기에 이제 물을 퍼 올려놨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이제 그걸 쓰는 거니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낭비죠. 왜냐하면 퍼 올리는데 손실이 있고 네. 또 이제 다시 발전할 때 100% 전기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손실이 틀림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발전 설비가 남을 때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낮에 발전 설비가 필요할 때 이제 그걸 쓰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발전 설비를 덜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로는 손실이지만 크게는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손실 나는 짓을 왜 했냐면 그것이 유일하게 대규모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니까. 예. 근데 그 외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규모로 저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ESS라는 장비는 잠깐 출력이 떨어질 때 이제 백업해주는 장비지 장기간 보관했다가 낮에 내내 보관했다가 밤에 하는 설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스마트 뭐 시스템 스마트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낮에는 전력 수요가 많으니까 전기값이 비싸요. 그리고 밤에는 전기가 남아도니까 전기값이 쌉니다. 네. 그러면 낮에 전기를 팔아야 될 전기를 저축했다가 밤에 쌀 때 판다는 게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스마트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조금 따먹기 장사로 네. 이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도 나도 ESS를 설치하는데 그거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위험 요소는 화재 무방비 상태다. 네. 이게 그 이제 화재가 나면 사실은 저 진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화기로도 안 되고 이 장치가 저절로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는 진화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외국 독일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들이 그 이제 결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태양광이 달려 있고 저장 장치 있는 곳에는 우리가 투입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인명 피해가 많고 해서 이 진화의 어려움 이런 걸 막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낭비 저런 낭비 또 위험 요소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또 서울시에서 뭐 아파트 지하 이런데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하나씩 달아라 이러면서 지하에 ESS를 넣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 끔찍하다. 여기에 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지하에 그런 그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거의 폭발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만일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풍력 터빈이 교수님께서 지금 구글 네.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제가 근거로 해서 네. 이렇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네.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꼭 조만간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녹색 성장 이 기본법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연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구적인 상황이 온난화를 막아내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네. 그럼 이산화탄소 적게 나오는 거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을 못 하게 된다는 게 국내 원자력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값싸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자꾸 돈 버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한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이산화탄소를 안 내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드리면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네. 줄이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자, 웨스팅하우스나 그 네. 프랑스 아레바에 비해서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요. 이건 반값에 질 수 네.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도요. 또 이게 항상 그 왜곡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왜 절반이냐? 우리가 무슨 인건비를 싸게 해서 절반이냐? 네. 이렇게 또 그 아주 삐뚤어서 또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은 절반으로 했지만 네. UAE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 지었던 것보다 이윤이 더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절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가지고 건강하죠. 네. 건강하게 이제 조성이 돼 있고 중견기업 위주로 이렇게 아주 소품종 다량으로 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났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뭐를 착취하거나 이래서 절반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술의 모범 사례를 그게 또 산업화되는 데서 모범 사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좀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셔서 제가 옮겨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오늘 이거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거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 이제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실은 이제 USB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에 그 원자력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리는 학생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제 게 아니고 그 동아리 학생들이 만들어서 네. 이제 그 학생들이 강연 가가지고 뭐 질문하고 경청하고 이제 답 잘한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제가 오늘 의원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RE10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그 기후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마음에서 나온 건데 실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이산화탄소 자체를 적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RE100인 건데 실은 RE100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구글은 10년 이상을 RE100을 하다가 이제 CF100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RE100은 계속 하되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원자력이 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원자력 같이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안 내고 365일 24시간 주 7일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줄여야 되는 그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RE100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태양광 장사를 하자는 것밖에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